작년 취득세가 무려 33조나 거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4조나 더 거쳤다고 해요. 4조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워낙 너무 큰 돈이라서 그렇지만 이거 얼마나 큰 돈인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된 기사 한꺼번에 볼 건데요. 한국 부동산 세금이 OECD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1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세금이 적은 편이다 라고 말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라고 해당 언론사에서 조금 세게 적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김소영 기자님이 작성하신 거네요. 2022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자,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했대요. 전수조사. 아니 왜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하나요? 우리 취득세는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수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광역자치단체를 전수조사했다고 해요. 집값된 수도권에서만 무려 20조가 거쳤다고 하고요. 경기도는 10.9조로 최다로 거쳤다고 합니다. 서울이 7.3조래요. 사실상 부동산의 대규모 증세가 일어났고 정책 실패 부담이 국민의 전가가 된 것 같다라는 게 해당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보죠.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취득세가 최소 33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득세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득세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금 폭탄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17개 시도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징수한 취득세 총액이 32조 9,711억.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징수 실적 취합을 끝내지 못한 걸 감안하면 더 있겠네요. 그러면 약 33조에서 34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32조 9,711억 원도 추정치라는 거예요.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아직 덜 끝났대요. 와. 전년 실적 29조 5,363억 원 대비 약 3조 5천에서 4조 5천억이 늘어난 수치인데 별로 와닿지가 않죠. 이 돈이 별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GTX 하나 까는데 한 5조에서 4조 정도 들어가고 잠실 그 마이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개발하는 건데 여기 사업비만 2조 1672억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뭐 GTX 같은 그런 교통망 설치하는 게 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겠죠. 어쨌든 이 3조에서 4조 이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게 무슨 뭐 국가 예산도 600조가 넘고 그냥 몇 조 하니까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정말 큰 돈이에요. 이 큰 돈을 이렇게 걷어갔으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었냐면 이 취득세 개편을 하면서 이게 원래 6억 이하는 3%, 1%, 6억에서 9억은 2%, 9억 초과가 이제 3%였잖아요. 근데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을 2%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문턱 효과가 나니까 그걸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산식으로 바꾼 게 있어요. 그걸 바꾸면서 기준점이 중간이 7억 5천이었거든요. 그래서 7억 5천보다 낮은 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거다라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래요, 지금. 그걸 본 기억이 나서. 근데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역별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에서만 20조 원이 넘게 거쳤고 전국에서 취득세를 가장 많이 거둔 곳이 경기도래요, 경기도. 이제 워낙 크고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10조 9,301억 원을 기록했다. 9조 52억 원 대비 21.4%가 급증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11월까지 취득세를 약 7조 3천억 원 징수해가지고 같은 기간 6조 6천억 대비 7천억 원이 더 거쳤다. 뭐 별로 느낌이 없죠. 그냥 7천억은 돈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엄청 큰 돈입니다. 인천은 12월 기준 2조 3,274억이 거쳤고 전년 대비 25.9%가 늘었다. 나머지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거쳤냐 봤더니 이런 사상 최고 수준의 취득세를 거둔 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본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 86%가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였고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라는 게 부동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6% 대다수가 이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인 거죠.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 조치도 취득세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라는 거죠.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 4주택보다는 취득세율을 12%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 실수하는 순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취득세 사례를 좀 볼 건데, 자, 어떤 사람이 A가 있어요. 이게 조정입니다. 그런데 뭐 사정이 있어서 뭐 투자용이 됐든 아니면 뭐 누구를 뭐 임대를 줘야 됐든 B하고 이렇게 C를 이렇게 사요, 이렇게. 근데 B하고 C를 이렇게 사는데 B가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면 오피스텔. 그리고 C가 비조정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B를 먼저 사야 돼요? C를 먼저 사야 돼요? B를 먼저 사야 돼요? C를 먼저 사야 돼요? 어떤 걸 더 먼저 사야 됩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얘를 먼저 사야 되죠. 얘를 먼저 사서 1에서 3% 취득세 기본세율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오피스텔 사서 4%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이렇게 가야 되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순서를 바꿔버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순서를 바꿔버렸다. 즉 비조정 주택을 3번으로 사버리고 입주권을 2번으로 사버렸다. 그럼 얘가 4%가 나오고요. 얘가 3번 되는 순간 비조정 3주택이니까 8%가 나와버려요. 순서 잘못 사버리면. 그럼 비조정 주택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으로. 그러면 나는 이거 1%만 내면 됐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내는 거죠. 차익이 얼마예요? 7%죠. 7억에 7%에 5 곱해봐요. 3,500만 원 나와요. 그냥 이 사람은 처음 낼 때 3,500만 원 그냥 손해보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 잘못하는 바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뭐 그냥 잠깐 그냥 실수하는 순간, 깜빡하는 순간 그냥 몇 천만 원 날아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 할 때만 좀 세무사님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집을 사기 전부터 알아야 돼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부동산 부분에 대규모 증세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된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담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고, 심교원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단기적 대응과 처방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말이 나오죠. 거래 비용은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거래 비용은 뭐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갖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보유세를 높여서 투기를 좀 막기 위해서 부담을 확 주고 대신에 그걸 못하게 하게끔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는 열어주라는 거죠.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좀 낮추고.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자, 조금 이게 답답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 더 봅시다. 본 김에. 원래 그 안 좋은 거는 한꺼번에 해야 돼요. 한꺼번에. 좋은 건 나눠서 하고. 설득의 심리학 책에 있어요. 자,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1위. 정부 주장은 잘못된 거였다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손혜용 기자님이 작성하셨네요. 22년 2월 8일자 기사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각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 견줘서 그렇다. 이제 뭔가 기준점이 일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부동산 같은 자산에 부과하는 자산세, tax on property는 물론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 인디비주얼. 왜냐면 이 캐피탈 게인이 개인이 있고 또 어떤 법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서 봤는데 이 둘 모두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런 1위는 좀 안 차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산세와 양도세 대상에는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7일 통계청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원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를 기록해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야, 여기 나오네요. 2020년 기준이고 자산거래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재산세, 순자산세, 비정기적 세금 0%를 합한 수치. 한국, 프랑스가 공동 1위. 금메달인가요? 영국, 룩셈부르크, 캐나다, 벨기에, 미국, 일본, 스페인, 아이슬란드. 중국은 보이지도 않네, 그냥. 자식들이 어디서 감히. 죄송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같은 자산거래세가 트랜잭션 텍스, 그러니까 이제 거래세. 아까 기억하십니까? 거래 비용은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 그게 이제 2.395%로 1위. 이 영광이 1위를 차지한 거가 요게 배경이 됐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예요, 지금. 자, 그리고 상속증여세. 이게 0.539%로 3위. 정말 상징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저 세금 내기 위해서 막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등 부동산 재산세가 1.042%로 13위. 이 밖에 부유세 같은 순자산세. 이거는 좀 불분명하네요. 뭔지. 그리고 자산 재평가세 등 비정기적 자산세는 0%. 그래서 이런 재산세 비중이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2017년 8위였는데 2018년, 2019년에 2년 연속 6위를 지키더니 2020년 1위로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뛰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자산거래세 비중은 2.395%로 전년 1.754%에서 크게 뛰었는데 이는 OECD 평균 0.436의 5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다. 5배나 되나 이게? 0.436? 그러네요. 2.395%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자산거래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 부동산 거래세인데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늘어난 데다가 젊은 층의 이른바 패닉바잉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폭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지금 거래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말고 2020년 기준.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재산세 비중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간단히만 보고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은 자산세 부담만 큰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 GDP 대비 비중은 1.229%로 1위다. 또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2017년에는 0.824%로 3위였는데 3년 새에 0.3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어 스웨덴 1.206%, 미국 0.961%, 이스라엘 0.926%. 한국은 소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주주에 끼어 있지 못한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의식해서 원래는 올해부터 주식에도 과세하려다가 좀 약간 유예됐죠. 이제 부동산 여기 내용 이제 좀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주식도 저렇게 될 겁니다. 암울하죠. 자, 유 의원은 OECD 대부분 국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늘리고 있다. 특히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은 4%를 넘고 압도적인 단독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취득가 그 당시로 본다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중간에 공시가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매년 해버리죠. 그 날짜가 이제 좀 있으면 곧 옵니다.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세제 헛발질이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이들이 보유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까지 중과하면서 이들의 퇴로를 막아버렸고 결국 이들은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갔고 또 지금 마침 두 분이 계속 완화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가봐야 압니다. 실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안 지키지는 우리가 뭐 한두 번 봤습니까 그런 거를.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 기근이 심해지며 되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매매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늘어난 1주택 소유자들이 많아진 배경이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1주택자이시죠. 사실 그냥 계속 내 살 집에서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고 다른 뭐 주택을 추가로 살 마음도 없고 어디 막 갈아탈 욕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계속 보유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본질을 흐리는 의견들이 일부 있어요. 그 정도 돈도 못 내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10만 원 낸 재산세가 갑자기 30만 원이 됐으면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왜 내가 30만 원을 내야 되는지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꼭 일부 몇몇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30만 원도 못 내냐 이렇게 해서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금이란 거는 국민의 어떤 신성한 납세 의무도 있지만 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세 법률에 근거가 돼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부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말씀 좀 볼까요? 정부는 그간 재산세율 정도만 단순 비교해서 국제적으로 세율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합치면 OECD 최고 수준이다. 저도 그 작년 대학원 그 수업 때 직접 교수님하고 이 사이트 보면서 했었어요. 많다.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강화하더라도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줄여야 되고 특히 취득세 양도세는 낮춰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아마 다 아실 건데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집을 사면 뭐 이제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취득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죠. 세금을 내고 이 집을 내가 사요. 태어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를 계속 보유하면서 이제 늙고 병들 수 있잖아요. 집이 오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동안 즐거웠다. 고맙다. 하고 이제 놓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인간의 그 생로병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이 취득세라는 거는 처음에 살 때 1회를 내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라는 거는 나중에 팔 때 1회를 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12억 넘으면 또 세금 나오니까 이제 보유세는 이제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1회. 그리고 이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대중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앞에 기사에서 나왔던 심교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은 거래 비용은 낮춰라. 거래 비용은 낮춰라. 이때 거래 비용은 통상적으로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은 낮춰서 좀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퇴로를. 그 무슨 퇴로를 열어야 되냐? 왜 퇴로를 열어야 되냐? 보유세를 확 올리라는 거예요. 보유세를 확. 그러면 여기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종부세 엄청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 본질을 흐리는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플러스 뭐 어차피 상위 2%한 70만 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상위 2%의 불합리한 세금을 내면은 그 다음은 나머지 98%예요. 그걸 우리가 묵인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매가 우리한테 안 온다고 나는 안 오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정말 일부 그런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집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보유세를 많이 매기라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고 팔으라는 거죠. 팔으라는 거죠. 그럼 양도세 여기서 좀 퇴로를 좀 열어줘야지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취득세 받잖아요. 순간 잘못 까딱하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집이 있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그런 게, 이게 1%였던 게 잘못하면 12%가 나오는데, 야, 아무리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12배나 나오는 게 이게 정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그래요,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좀 싫다고 해서 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예. 뭐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너무 잔혹한 장면이 나오고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좀 이게 눈을 찔끔 감으면 되겠지만, 이건 현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뭔가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이득이 되고 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건강한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어떻게든 협력시키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리더, 정치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씁쓸합니다. 현실을 보고 있으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황이 이런 거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위법을 저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보시고 본인 그 파악을 객관적으로 하신 다음에 대응책을 잘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위기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위기 순간에. 자, 그래서 세금이 계속해서 좀 많이 거치고 있다.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좀 단순하지만 좀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런 부동산 세금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뭔가 계획을,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다음 기사 제가 좀 볼 건데, 민간 임대 아파트, 생숙,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된 내용 좀 볼 거예요.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쭉 계시면 되고요. 편집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